예, 또 저희가 줄인 세 번째 핵심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관련 소식입니다. 자, 이남희 기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짚어드렸는데 근데 일단 여기 재계 사람들이 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국 정치인도 간다면서요? 뭐 많이들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홍준표 대구시장 본인의 SNS를 통해서 취임식에서 참석하기 위원해서 워싱턴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공백 상태인 정부를 대신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보겠다. 글이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또 측근도 최근에 서울에서 만난 걸로 알려졌어요. 근데 결국 내가 정부를 대신해 뭔가 말하고 오겠다. 뭔가 대선 주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백 상태인 정부를 대신해서 내가 임무를 다하고 오겠다 이렇게 밝힌 거군요.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지난달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보수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요. 트럼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듣고 오시죠. 홍준표가 보수의 리더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기보다도 트럼프하고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런데 이 여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에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불참을 한다면서요?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불참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고민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일단 여러 가지 어떤 공개적인 행보가 뭐 커피숍에서 포착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었지만 메시지를 내거나 직접 행동을 하는 거는 현재 자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커피숍에서 포착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저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커피를 주문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래서 팬카페를 중심으로 1월에 복귀하는 거 아니냐 복귀설이 돌기도 합니다. 박용차 위원장 보셨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정계 복귀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계를 은퇴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물러나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각종 그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대표가 꼬박꼬박 대선 주자 그 그룹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시기만을 지금 타이밍을 노려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얼마 전에 또 친한계 의원들과 단톡방도 새로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언제라도 정치를 다시 재개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셨는지 성치훈 부의장께도 여쭤볼게요. 뭐 아직까지 복귀의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워낙 인지도도 높고 또 이렇게 커피숍만 가도 예전에는 도서관만 가도 사진이 찍혀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아직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뭔가 이 계엄과 관련된 아니면 탄핵과 관련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때라면은 본인이 그런 판단이 들면 전 좀 적극적인 행보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박용차 위원장께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을 한다 그러면은 여권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글쎄요, 지금은 크나큰 변수가 되기는 힘들다. 웬고하니 모든 관심이 지금 탄핵과 비상개혁, 그렇죠? 거기에 지금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정부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파고들 지금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든지 기각되든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 행동 반경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타이밍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회장도 비슷하게 보시나요? 아니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오히려 12월 3일 직후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계엄은 잘못됐지라고 했었지만 지금 약간 지지율 변화에 좀 힘이 업었는지 뭔가 비상계엄 뭐 맞은 놈이 잘못한 것 아니야라는 목소리를 슬슬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사퇴 이전에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다시 슬금슬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단호히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보수를 재건하려면 이 방향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한동훈 대표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 또 소속 지자체장들이 이번에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공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 야당 의원들을 초청을 받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취임식 초청장을 받은 분들은 야당 의원은 받은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이라서 초청 대상은 아닌 건가요? 왜 국민의힘
의원들만 사실은 이 예. 초청은 네.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고요. 트럼프 정부에서 파트너로서 야당을 인정하기는 좀 납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팩트인지 아닌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 부장 취재해 보셨죠? 아니 김영배 예. 의원 그러니까 지금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데요. 오늘 전화 불이 났다고 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예. 팩트 체크를 하려고 알고 보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외통위 소속 3명의 의원이 미국 갑니다. 예. 일단은 취임식에 가고요. 일단은 주미대사를 통해서 이 초청을 받은 건데 이게 구두 약속이고 실물이 아직 온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염태영, 이용선 의원도 방미를 추진했는데 당에 지금 저기 출장을 좀 자제하냐 부지기 때문에 지금 무산됐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한번 핵심만 살펴봤습니다.